두 검사가 대결하는 내용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도 글래디에이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검사가 아닙니다. 네. 두 검사는 보신 분들마다 다들 주무셨다고. 아니, 이동진 만점작이라고 해서 너무 기대를 제가 좀 했나 봐요. 그죠? 확실히 이 배우신 분들의 기준은 우리 같은 일개 나부랑이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그런 작품이었는데, 말 나온 김에 바로 두 검사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저도 회사 쉬는 날 이제 낮 타임에 운 좋게 볼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영영 못 보지 않았을까.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동진 평론가의 별 5개 만점 소식을 딱 하나만 접하고 예고편도 안 보고 무작정 극장에 들어갔던 작품입니다. 두 검사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솔직한 고백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졸면서 봤고요. 그날 좀 피곤했던 것도 사실인데 약간의 이 변명을 해보자면은 이 영화가 가진 특유의 그 느릿하고 무거운 호흡이 완전 이 수면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이 영화에 별점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이 영화가 뭐 좋은 영화다 나쁜 영화다 이런 평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냥 보고 느낀 것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이 화면에서 나오던 장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화의 핵심 지점들은 또 제가 다 봤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나왔던 그 장면들이 우연찮게도 이 핵심 지점들만 제가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결과적으로는 제가 극장에서 셀프로 이 결말 포함 요약본을 엑기스만 쏙쏙쏙 골라서 본 것 같은 그런 흔치 않은 기적의 관람을 하고 왔고요. 이 스포일러 없이 아주 간단하게만 스토리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실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무려 14년이나 갇혀서 지냈던 반체제 작가 게오르기 데미도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1937년이고요. 스탈린 대숙청이 절정에 달해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던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죠. 주인공은 이제 막 부임한 열혈 신입 검사 코르네프입니다. 이름이 코르네프라서 그런지 이 배우분의 코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이 배우의 코밖에 안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코르네프가 어느 날 우연히 소각될 뻔했던 수감자의 혈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비밀 경찰들이 수감자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자행하고 없는 죄를 어떻게 조작해서 뒤집어 씌웠는지 그 끔찍한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본 이 피 끓는 순진한 검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위대한 사회주의 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분명 밑에 있는 썩은 놈들 몇몇이 물을 흐리고 있는 걸 테니까 내가 이걸 윗선에 제대로 보고해서 싹 다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순진한 신입 검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코르네프는 그 혈서를 가슴에 품고 거대한 권력의 심장 부위인 모스크바행 기차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건 정의를 반기는 사회가 아닌 숨막히는 관료제의 함정이었습니다. 영화 두 검사입니다. 제가 이 셀프 요약본 관람을 마치고 극장 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줍잖은 정의감에 나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냉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 코르네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은 몇몇 나쁜 놈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너무나도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불합리함을 고발하러 길을 쓰고 찾아가는 그 윗선 자체가 사실은 모든 부조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학교의 비리를 바로 잡겠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민원을 넣으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비리 구조를 세팅한 빌런이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코르네프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억압적인 체제에 맞서 싸우는 멋진 반항아나 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이 체제를 굳게 믿고 있는 신봉자인 거죠. 당의 결정은 무조건 옳고 이 부당한 일도 시스템의 윗선에 알리기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순진한 이상주의자인 겁니다. 나대지 마라 라는 이런 현실적인 씁쓸함보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거대한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건 1937년 소련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위에 알리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도 언제 어디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봐도 유효한 이야기인 거겠죠. 혹시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꿀잠 잤다라고 실토했듯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영상의 이 리듬 자체가 관객을 아주 졸리게 만들기 딱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비율부터가 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아주 좁은 비율을 쓰고 있는데 이게 주는 느낌이 마치 주인공과 함께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영화 내내 주거든요. 게다가 카메라도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졸음이 쏟아지기에 아주 쉬운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가시면은 저처럼 졸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맑은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면은 뭐 감독의 연출 의도나 뭐 캐릭터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풀 수가 있었을 텐데 졸면서 본 탓에 오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게 들으시는 분들께도 죄송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아쉽네요. 소대가리님이 코르네프도 잡니다 라고 하는데 자다가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죠. 혹시 저와는 다르게 눈을 반짝이면서 이 영화 끝까지 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채팅창에 계신 소대가리님이 이 영화 끝까지 다 보시고 아까 도반이라는 이 브런치 계정에 비평글도 남기셨죠. 굉장히 인상 깊던데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감상평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들 많이 배우고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